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죠. 자, 이거 무주택자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줄여서 JEB를 아시나요? 자,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소유량을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호를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등급이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 그래서 1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이고요.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에서 40% 미만입니다. 이 5등급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2050년까지 전 건축물은요, 이 기준의 1등급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로드맵이 나왔고요. 단계적으로 이 1등급으로 가는 방안이 나왔는데, 일단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되는 공동주택부터는요, 5등급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먼저 고성능 창호나 외단열재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태양광이나 지열 에너지 활용 방안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나 자연 환기 채광 장치도 같이 더불어 있어야 되고요. 고효율 보일러나 고효율 LED 조명들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충족의 의미는요, 간단합니다. 공사비의 증가라는 거죠. 비주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30에서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단열 같은 거 신경 써서 건축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표준 공사비 상한 대비 4에서 8%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요,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건축 공사비는 30%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워낙 큰 폭의 공사비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혜택을 제공해요, 시행사에. 그래서 용적률 완화나 취득세 감면, 인증 수수료 감면 같은 내용을 제시를 하지만 그래도 건축 공사비가 크게 급증하는 것을 만회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문제는 이미 공사비가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자, 2020년에 건설 공사비 지수가 120.2였는데 2022년에 148.7로 올라갔죠. 코로나19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건축장재의 동시 폭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근 1년 사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변화 보면요, 2022년에는 이제 500만 원대의 공사가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2023년 1분기 때 600만 원 내외로 올라가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2023년 3분기 때는 660에서 680으로 올라갔고요. 현재는 700만 원 전후에서 공사비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500만 원대에서 지금 700만 원을 보고 있고요. 강남이나 마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높은 공사비를 각오하고 있다는 거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분양가 상승을. 자, 올해 4월에 분양했었던 동탄 금강 펜트리움 6차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4억 8,600만 원인데 더 입지가 안 좋은 동탄 금강 펜트리움 7차가 84타입 분양가가 5억 5,300만 원으로 무려 7천만 원 상승을 했었죠. 단 6개월 만에요. 자, 검단 지역은 무려 1억 원 상승했습니다. 올해 3월에 분양했었던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파크 84타입 분양가 4억 8천만 원인데 검단 디에르트 더 에주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분양했는데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5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진짜 건축비가요,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 7천만 원 이상 상승한 게 딱 떠요. 여기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을 위한 공사비 상승까지 더해진다는 겁니다. 기사를 볼게요. 내년부터 사업 승인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주택이면 제로 에너지를 건축해라. 그래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부터 먼저 체감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공공택지를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낙찰받은 시행사가 이것을 인허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나오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는요, 이것을 반영해서 높게 나타날 겁니다. 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좀 몇 년 후에 차감이 될 거예요.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언제 인허가를 받죠? 건축허가 받죠?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받죠. 자, 공공택지와 다른 점은 건축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주, 철거, 착공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반 분양에 나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영향은 좀 몇 년 뒤에 받을 것이고, 당장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공공택지 분양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검단이나 동탄은요, 민간 기준 분양가가 구평 기준 6억 이상 나오는 것도 생길 거예요. 왜? 검단 지역에서 이미 5억 8천 찍었잖아요. 그럼 6억 찍는 거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반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은요, 보통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거친 다음에 관리 처분 단계,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착공이 걸려요. 이게 보통 4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서울 지역의 민간 분양에서는 좀 늦게 체감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한 이런 내용은요, 3기 신도시에도 영향을 주겠죠. 저희가 얼마 전에 3기 신도시의 대략적인 민간주택 공급 가격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제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지구 민간 구평은 최소 6억 이상 나올 것 같다. 남양주 왕숙 2지구 민간 구평은 최소 6억 8천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번 이슈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더 추가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지구는 6억 초반에 6억 초중반, 그리고 남양주 왕숙 2지구는 7억 이상까지 봐야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자, 2024년에 인허가를 받는 민간 공동주택이 5등급을 적용되고 2050년까지 1등급으로 가야 돼요. 그럼 5등급에서 1등급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눠서 간다는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다는 건 무엇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관련된 규제 관련된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신축 아파트 제조 원가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 내년부터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분양가 상승세가 나타날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면 안 사면 되지, 안 사면 떨어진다. 과연 떨어질까요? 한 번 올라간 건축 원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안 산다고 떨어질까요?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공공택지의 분양을 안 받으면요, 받을 때까지 분양을 밀어버리더라.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과거 분양가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요, 청약을 절대 미루지 마시라고요. 미루고 나서 잘된 케이스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당첨이 돼야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좋은 청약은 경쟁률이 너무 높고, 안 좋은 청약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이것을 받을 경우 리스크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의 청약 당첨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로또 청약도 내가 당첨되어야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전략이 성공을 결정합니다. 기회를 여러분들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